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육신이 병들지언정 근본 마음은 병이 없나니 그 병듦이 없는 마음으로서 육신을 치료하면 육신이 따라서 건강을 얻을 수 있나니 거기에 공부하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다면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선물하는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뭔가 이제 병 이런 것들을 좀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네. 이제 노화가 될수록 병은 같이 이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때 우리가 질병을 이길 수 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몸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신진대사가 잘 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요. 네.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메니에르 증후군. 주변 사물이 빙빙 돌고 어지럼증이 지속된다면 메니에르 증후군을 의심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0년 7만여 명에서 2018년 15만여 명으로 8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니에르 증후군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달팽이관 뇌 림프관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메니에르 증후군은 어지럼증과 청력 저하 그리고 이명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잘 낫지 않는 매우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극심한 어지럼증을 반복하고 난청을 호소하게 되는 메니에르 증후군. 메니에르 증후군의 원인과 한방 치료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정말 이름조차 생소한 메니에르 증후군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니에르 증후군은 현기증과 청력 저하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박사님, 메니에르 증후군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예, 일단 이 메니에르와 증후군을 따로 떨어뜨려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메니에르는 1861년 메니에르라는 의사가 이 병을 발견했기 때문에 메니에르라는 병명이 붙게 됩니다. 이름. 그 다음에 증후군은 이 증상 자체가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명이라든지 난청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증후군이라는 질병명을 붙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메니에르 증후군이란 병명이 나오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메니에르 증후군 환자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이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0년 76,259명에서
2018년 15만 4,283명으로 8년 사이에 2배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흔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을 가게 되면 이제 이 메니에르 증후군 판정을 받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 메니에르 증후군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원인은 우리 이 속귀에는 내 림프액이 증가가 되었다가 또 흡수가 되면서 순환이 되면서 줄었다가 이런 증상들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내 림프의 압력이 증가가 되면서 우리 속귀에 있는 달팽이관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자극을 주게 되면은요, 이 달팽이관은 청력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명이라든지 난청이라든지 귀에 먹먹한 증상이라든지 청각에 과민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반해서 전정기관의 림프의 압력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하늘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라든지 미식거린다든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평소에 귀 먹먹함이 좀 지속이 된다면 메니에르 증후군을 의심해 볼 법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증상으로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까요? 이 자가 증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 예. 크게 5가지의 증상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명이라든지 난청이라든지 귀의 먹먹함이라든지 어지러움이라든지 이 메스꺼운 증상들이 5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이명이라든지 귀가 먹먹한 증상이 나타나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또 어지러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들이 뭐 며칠 하고 있다가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한 수분 정도, 수분에서 한 10분 이렇게 갔다가 또 멀쩡하다가 일주일 뒤에다든지 한 달 뒤에 이런 증상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평상시에 뭐 혈압도 정상이다, 지병도 없다, 소화도 잘 된다. 그런데 어지러운 증상하고 속에 메시꺼운 증상하고 귀에 어떤 귀가 뭔가 막힌 것 같다, 이명 증상이, 이 증상이 4가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꼭 전문의의 상담을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걸리면 잘 낫지 않고 좀 뭐랄까요, 더 악화가 잘 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점점 악화가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 내 림프액이 내 림프액이 양이 증가가 되면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전정기관을 자극을 하게 되고 달팽이관을 자극을 하게 되면서 이명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어지럼증, 난청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림프액이 올라간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증상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가진단법을 말씀해 주실 때 한 5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증상이랑 메니에르 증후군 증상이랑 이거 뭐 사람들은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병원을 갔을 때는 정확하게 이제 그게 진단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뭐 이렇게 뭐 비슷한 증상과 질병과 뭐 차이가 있는 어떤 뭐 구별법 이런 게 있나요?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빈혈이 있을 때도 어지러운 증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빈혈로 인해서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요즘 다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피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혈구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떨어졌을 때는 빈혈로 인한 어지러움증입니다. 2번째, 우리 일반인들이 내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좀 신경 쓴다. 우리가 차 타면 멀미를 한다. 이러한 증상들이 꼭 이 메니에르 증후군하고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 뭐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차 타면 멀미도 잘 하지 않는 경우에
한했을 때 미식거림이라든지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확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메니에르 증후군은 특히 이제 전정기관은 우리 인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림프액의 압력에 의해서 림프액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압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달팽이관도 그렇고 전정기관, 세반고리관 안에 이 림프액이 있는데 이 림프액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자극이 오게 되면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토할 것 같은 증상, 또 달팽이관에 자극이 되면 난청 증상이나 이명이 오기 때문에요. 이 메니에르 증후군과 이 어지럼증, 그 다음에 소화불량의 어지럼증을 정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메니에르 증후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팩트 체크. 고온다습한 저기압의 여름 날씨는 메니에르 증후군을 악화시킨다. 네, 날씨와 연관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온다습한 저기압이기 때문에 저기압이 되어 있을 때는 내 몸 안에 이제 속귀의 압력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니에르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 팩트 체크 두 번째입니다. 짜고 단 음식은 메니에르 증후군을 악화시킨다. 네, 박사님. 그 식습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피해야 할 뭐 식습관 이런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짠 음식은 우리가 짠 걸 먹게 되면 뭡니까? 물을 찾게 되잖아요. 내 림프액의 수종이라는 것은 내 림프액의 물의 양이 증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음식을 짜게 먹는 경우에 또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이 메니에르 증후군이 발생을 하기도 쉽고 메니에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 100g을 가지고 있을 때요. 여기에 염분의 농도는 5mg이 필요합니다. 5mg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토마토 주스 100g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63mg의 염분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토마토 케찹으로 100g의 토마토 케찹 속에는요 1977mg의 염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권고의 염분의 권고 섭취량이 2000mg인데요. 이만큼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는 경우에는 염분 섭취가 많아지고 또 염분의 섭취가 많아짐으로 인해서요 염분은 물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메니에르 증후군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단 걸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이제 습열이 내재가 되고 지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순환이 안 되면서 림프액도 당연히 증가가 되면서요 메니에르 증후군 증상이 재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좀 맛을 내기 위해서 또 보관을 오래 하기 위해서 뭐 짜게 만든다거나 달게 만드는 이런 게 이제 많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메니에르 증후군의 목표는 완치가 아닌 증상의 조절이다. 이 얘기는 이제 완치는 좀 힘들다 이 얘기 같아요. 어떻습니까? 완치는 원인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림프액은 항상 우리 몸에서 림프의 압력이 올라갔다가 림프의 양이 줄어들면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림프의 압력이, 림프의 물의 양이 증가한 원인을 찾으면 치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메니에르 증후군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 메니에르 증후군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염분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게 되고 염분을 끌어들이면 이 염분은 또 물을 끌어들이기 때문에요.
결국 악순환이 되면서 메니에르 증후군이 심해지고 또 메니에르 증후군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귀 쪽에 영향이 올 때 이명이다, 난청이다, 귀가 먹먹하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분노를 확 올라오게 되면 귀가 꽉 막힌 듯한 증상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이 메니에르 증후군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동의보감의 이명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메니에르 증후군은 돌발성 난청이다. 돌발성 난청.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 난청으로 인한 것은 메니에르 증후군은 내 림프에게 압력이 증가를 하면서 달팽이관에 자극을 줄 때 이명이라든지 귀의 먹먹함이라든지 청각에 예민한 증상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난청이 오고 또 이 내 림프에게 수종을 적절히 조절을 해주게 되면요 이 난청 증상은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메니에르 증후군을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내 림프에게 압력이 증가했는데 증상이 너무 어지럽다. 그 다음에 너무 토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너무 난청 증상이 심하다. 이랬을 때는 증상을 치료를 하면서 두 번째는 내 림프에게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요. 첫 번째 치료 방법은 이제 이뇨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뇨제를 쓰게 되면서요. 내 몸 안에 수분의 농도가 올라갔을 때 내 몸 안에 체수분의 양을 적절히 조절해 주는 것이 콩팥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콩팥의 기능은 어디에서 주관한다고 하냐면 귀에서 주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콩팥의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는 분들이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지 않는 분들이 평상시에 메니에르 증후군은 아니지만 이명이라든지 귀의 청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 이 메니에르 증후군이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이뇨제와 함께 콩팥을 강화하는 치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적입니다. 내 림프의 압력 중에 내 림프에게 수분이 늘어났다는 것은 내 몸의 체수분의 용량보다 물을 너무 과하게 마셨을 때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 이 경우를 음병이라고 하고 수적이라고 하고 담적이라는 용어로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변을 자주 보러 가게 되죠. 필요한 것은 저장하지 않은데 필요한 없는 것은 콩팥을 통해서 소변을 만들어서 찌꺼기를 버려야 되는데 이 콩팥에 과부하가 걸리면 내 림프의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염분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좋은 기가 아니라 나쁜 기가 사기가 귀 쪽으로 역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와 우라로 쌓여 있으면서 내 몸 안에서 염분을 모으게 되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체수분의 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내 림프의 압력도 증가하면서 메니에르 증후군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메니에르 증후군이 왔는데 그 다음에 내 림프의 속귀의 림프의 압력이 증가했는데 원인이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콩팥의 기능이 약해서 이뇨작용이 떨어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를 못해서 너무 내 몸이 지치고 힘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이제 보약을 쓰면서 또 이뇨제를 쓰면서 콩팥을 보강하는 약을 쓰면서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말씀해드리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박사님, 메니에르 증후군에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예, 이 메니에르 증후군의 한방차도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달팽이관, 청각을 담당하는 달팽이관에 자극이 되었을 때는 주로 이명이라든지 난청이라든지 귀에 먹먹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요, 백출과 텍사를 각각 10g씩 해서 물을 65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 정도 달이시면 100에서 한 110cc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따뜻하게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전정기관에 자극이 되는 경우에는 어지럽다든지 빙글빙글 천정이 이제 돌다든지 메스껍다든지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백출과 백복령을 각각 10g씩 넣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혼합형이 같이 있겠죠. 이명과 난청, 귀에 먹먹한 증상도 있고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백출과 텍사와 백복령을 각각 7g씩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불 정도로 하시고 달여서 복용하는 방법은 똑같이 하루에 2번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을 위한 한방차인지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 저는 한방차를 따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한방차는 백출과 백복령을 10g씩 끓여서 달여온 한방차입니다. 메니에르 증후군 증상이 있는데 주로 이제 어지럽다든지 메스껍다든지 토할 것 같은 증상들이 심한 경우에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은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도 특히 우리가 차 타고 나면 멀미를 하게 되잖아요. 메니에르 증후군이 없어도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한방차를 따라놨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쓰고 떫고 달다. 그리고 약간 매콤한가? 아닌가? 아니, 저는 처음에 마셨을 때 기웃했었던 게 약간 순간적으로 카레 향이 조금 나는 것 같아서 다시 마셔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쓰고 달고 지금 약간 좀 텁텁한 느낌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출하고 백복령을 달인 건데요. 이 백복령은 이제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이뇨제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림프에 이제 압력을 줄여주면서 평상시에 이제 잠자고 일어났다든지 붓기가 잘 생기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 백출의 경우에는 비위의 담적을 없애고 평상시에 이제 체수분의 용량을 조절을 해주면서요,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은 증상까지 잡아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요법에 이용을 하시게 되면 메니에르 증후군뿐만이 아니라요, 평상시에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좀 미식거리고 좀 토할 것 같다, 소변이 좀 시원치 않다, 앉았다 일어나면 잠깐씩 어지럽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메니에르 증후군에 도움되는 지압법 말씀해 주시죠. 지압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이라든지 난청 이런 증상들이 나올 때는요, 이문과 삼음교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문은 귀에 이제 앞쪽에 보면 귀에 구슬이 있는데요. 이때는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귀 구슬에서 위쪽으로 올리면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약간 누르면 좀 먹먹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이 먹먹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귀의 구슬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오목한 부분에 들어가서 약간 먹먹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남자는 항상 좌측, 여성분은 우측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삼음교라는 혈자리인데요. 이 삼음교는 소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이뇨가 잘 되게 하는 혈자리입니다. 내측 복숭아뼈의 꼭대기에서 본인의 5번째 손가락을 대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손가락이 닿는 부분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쇠젓가락을 이때는 이용을 해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어지러움증과 메스꺼림이 주로 나타나는 메니에르 증후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삼음교 혈자리는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담적을 주관하는 중요 혈자리가 중환입니다. 우리 배꼽, 배꼽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명치 부분이 있잖아요. 배꼽하고 명치의 가운데 부분이 중환입니다. 그래서 이 중환을 누르실 때는 쇠젓가락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서서 하시면 안 됩니다. 복직근이 긴장이 되니까 편안하게 누우셔서 무릎을 올리시고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중환에 있는 혈자리를 지압법을 이용을 하실 때는 호흡보사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압을 하실 때 쇠젓가락으로 해서 이용을 하실 때 배를 누르실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누르실 때는 숨을 내쉬는 겁니다. 숨을 내쉬면서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자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숨을 내쉬면 배꼽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항상 중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삼음교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지러움증과 이명 증상이 같이 나타날 때는 이문과 중환과 삼음교의 순서대로 5번씩 세트로 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게 이제 지압을 이제 누를 때 뱉는 게 아니라 다 뱉고 나서 이제 누르는 그렇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 시간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나이는 44살이고, 네. 키는 172, 예. 몸무게는 88kg 정도 나갑니다. 네, 지금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예,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예. 어느 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목에 자꾸 이물질 같은 게 걸렸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 제가 이비인후과에 가봤더니 이비인후과의 문제는 아니고 예. 약간의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예. 해가지고 약을 이게 뭐 일부 신경안정제 정도를 이렇게 처방을 좀 해서 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거 먹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예. 요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약간 또 이제 호흡이 좀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이 예. 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부분은 제가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예. 이 걷는 운동을 좀 많이 하는데 예. 하루에 평균 한 2만 보 정도 이상 걷고 있는데 어느 날 지금 갑자기 발바닥 가운데 부분에 예. 거기서 이제 통증이 이제 뭐 이렇게 찌른다기보다는 이렇게 뭘 푹 누른다는 느낌의 예. 통증이 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돼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무슨 뭐 이상이 있는지 예. 확인을 해보려고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의 답은 그 2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예. 현재 이제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이제 체중 관리를 위해서 걷는 운동을 2만 보 이상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지금 과체중이 되는 상황에서 예, 많이 걷다가 보면 발바닥에 이제 근막이 약해지면서 근막에 그렇게 지금 통증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걸으면서 운동을 이제 하시긴 하시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체질 개선을 하면서 예, 몸무게를 먼저 좀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걷는 운동은 지금 2만 보씩 하신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그 운동은 몇 년째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밤에 하십니까? 예, 밤에 하고 있습니다. 예.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십니까? 보통 저희가 마쳐서 9시에서 한 11시 반, 예. 12시까지 예. 이렇게 하고 지금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이제 밤에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인체는 이제 중력을 받게 되고 우리 인체는 이제 양기와 음기에 의해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 예. 낮에 지금 근무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네, 우리 예. 인체에 이제 양기를 쓰게 되는데 이제 밤에는 휴식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과체중인데다가 더 걷는 운동을 하게 되면 발바닥 근막에 이제 통증이 더 오고 체질 개선에 이제 그 체중 관리에 도움이 좀 적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예,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병원에서 따로 뭐 수술하거나 혈압약 같은 거 복용하는 거 있습니까? 예전에 저기 허리에 좀 충격이 있어서 예, 그 디스크 저기 수술을 한번 했었고 예, 따로 뭐 혈압약이라든지 뭐 이런 약은 따로 먹는 건 없습니다. 없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좋다고 혹시 물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가 해서요. 찬물은 아니고 예, 찬물을 먹으면 자꾸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따뜻한 물로 해서 예. 하루에 근무 시간 보통 8시간이라고 하면 예, 그 1리터짜리 한 2개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물을 습관적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신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예. 됐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전보다 몸무게는 비슷합니까? 좀 늘었습니까? 아니 지금 한 3kg 정도 빠졌어요. 3kg 정도 빠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실 때 그 이렇게 예. 가슴이나 위장 쪽으로 물이 잘 넘어가는 느낌 드세요? 아니 목에 좀 걸린다는 느낌. 예, 걸리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그 물에 대한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예. 물을 몸 안에 이제 체수분의 용량이 사람마다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대체적으로 지금 내가 지금 체중 관리를 하는데 체중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의 한 80% 이상에서는 몸에서 체수분량이 많아요. 예, 그렇게 되면 예, 오히려 이제 체수분량이 많은데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몸 안에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수적이라고 해서 수적이라고도 하고 동의보감에 보면 음병이라고도 하고 이제 담적이라고도 하고 예, 이런 이제 병들이 생기면서 방금 처음 질문 이제 목에 뭐가 이제 걸린 것 같은데 뱉으려고 해도 잘 안 뱉어지고 삼키려고 해도 안 삼켜지고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처음에 검사했을 때 이제 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은 거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나는 목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그거 목을 봤을 때는 목에 특별한 게 없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신경 안정제 이제 이런 걸 주면은 조금 진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하고 아주 민감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동의보감에 보면 그 인후문에 이제 기담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이제 분노를 참거나 내 하는 일이 좀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는 그 목에 뭐가 걸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끝나고 말씀하신 게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 그게 한방에서는 이제 흉비고 그 증상보다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개심통이라고 해서 가슴이 좀 뻐근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이제 예, 지금 저하고 계속 통화하실 때도 목에서 이런 거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지금 체중 관리를 하는데 아마 그 태음인 체질이기 때문에 지금 몸 관리를 하는데 체중이 적절하게 잘 빠지지를 않거든요. 예, 그래서 식사는 하루에 몇 개 하십니까? 아침은 안 먹고 점심, 저녁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아, 점심, 저녁이요? 예.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식사를 하시는데 그 물량은 먼저 이렇게 2리터 이렇게 의식적으로 드시지 마시고 몸 안에 이제 체수분량이 많으니까 그 물이 이제 갈증이 나면 1차적으로 물을 드세요. 갈증이 안 나면 안 드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특별히 양약을 뭐 드시는 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건강식품 혹시 뭐 드시는 거 있습니까? 따로 먹는 건 없어요. 아, 예. 제가 건강식품을 물어본 것은 이제 소변색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소변색이 혹시 조금 노랗게 나오면 그때 물량을 조금 늘려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갈증은 그렇게 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식사 문제인데 예, 식사를 1차적으로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조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뭐 친구 모임이라든지 이제 회사에서 뭐 일이라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식사를 좀 맛있으면 더 먹을 수가 있잖아요. 예. 평상시에 음식 좀 짭짤한 거 좋아하세요? 예, 그렇죠. 단 것보다는 좀 짠 걸 좀 좋아하는. 예, 짜면 좀 맛이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그게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몸에는 이제 체액에는 0.8이라는 예를 들면 체액의 염분의 농도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지금 태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음식이 약간 짜면 맛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몸 안에 체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약간 소금기를 들어가서 내 몸의 체액의 염분의 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물이 들어가면 자꾸 안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가슴 쪽에서. 예, 이제 그랬으면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막 차로 해서 이렇게 물을 의도적으로 더 마시려고 하다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수적이라든지 음병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음병이 생기면 목에 매액기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에 대한 건 말씀드렸고 음식에 대한 건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데 음식은 가릴 거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이제 뭐 너무 배부르게 안 드시면 되고 이제 혹시 뭐 모임이 있을 때 조금 맛있으면 우리가 더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더 먹을 때는 그 다음에 16시간 정도를 간헐적 단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동안에 음식이 뭐 물이 좀 땡기면 조금 드시면 되고 간헐적 단식을 해서 16시간을 지났는데 그래도 뭐
그냥 음식 먹지 않아도 뭐 때가 됐는데 배 안 고픈 경우 있잖아요. 예, 예.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뭐 배가 생각보다 안 고프네. 그러면 한 서너 시간을 그 이후로 이제 배가 고플 때까지 조금 더 견뎠다가 배가 고프면 그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지금 그 목에 매핵기라고 하는 게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것은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지금 체질 개선하고 체중 관리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매핵기하고 가슴 답답한 거 이제 족저근막염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잠시만요. 예. 예. 예, 갈근 10g. 갈근 10g. 예, 창출 10g. 다시 한번. 예, 창출. 판출. 아니, 창출. 창출. 예. 우리 창조할 때 창자입니다. 예. 예, 창출 10g. 10g. 예, 진피 5g. 진피 5g. 예. 예, 후박 5g. 호박. 예, 후박. 후박 예, 5g. 5g. 예, 그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예, 셋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800cc 넣고 한 20분 정도 끓이면 한 120cc 정도 나옵니다. 예. 예, 그걸 약간 따뜻하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 저녁 때 퇴근해서 한번 드세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지금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예, 목의 매핵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 한방상담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69세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뭐 얘기하라고 그러셨지? 키랑 몸무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키는 59고요. 예. 예, 줄어들었더라고요, 그것도. 네. 또 몸무게는 네네. 지금 62. 네. 예. 네. 지금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자세한 네네. 상담 직접 나눠 보세요. 네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네. 제가 예. 아주 우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예. 한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제가 이제 병원 치료도 많이 하고 예. 또 한방 치료도 많이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내시경을 하니까 예. 우유축성 오염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도 약을 이제 계속 치료를 했는데도 이게 더 심해지지 그 약으로 인해서 안 낫더라고요, 원장님. 네. 근데 요즘 이제 뭐를 먹으면 이게 내려가지도 안 하고 예. 트름을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막 어깨가 통증이 예. 너무 심해요, 원장님. 네. 아주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이게 대변을 보면 그냥 설사로 계속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되고 그러네요. 네. 네. 그 뭐를 먹으면 아주 그냥 등 쪽이 너무 아프고 네. 어깨는 막 거기서 이제 안 내려가면 어깨가 너무 막 화닥거리고 막 너무 아주 불편해요. 예. 예. 지금 그래서 예. 예.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주 원장님하고 좀 아주 통하고 싶었어요. 너무 통하고 싶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현재 그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양약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건 혈압약이에요. 예. 예. 혈압- 혈압약하고 예. 이제 한방에서 한의원에서 예.
소화계통에 이렇게 저기 온 거 그거 먹고 있는데 예. 그거 먹으니까 더 이게 쓰리고 막 더 심해요. 아, 예. 그래서 안 한의원에서 먹고 있어요. 네. 예. 한의원에서 줘준 약이 있는데 그걸 예. 그냥 중단하고 있어요, 원장님. 너무 예. 쓰려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예. 네. 지금 1차적으로는 그 한의원에서 지금 처방받은 약을 먹고 속이 좀 네. 더 쓰리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약은 이제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세요. 예, 약을 드시지 마시고 좀 약을 예. 복용했더니 쓰리다고 그 한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번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근데 예. 원장님 죄송한데 근데요,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알약을 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걸 먹으면 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 달간을 먹고 있는데 예. 마찬가지예요, 원장님. 아, 비슷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증상은요? 네네. 네. 안 먹을 때보다 아주 이게 더 쓰린 증상이 더 나타나요, 지금.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예, 그러면 중단을 하라고 해서 지금 중단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현재 그러면 혈압약만 드시고 있고 수술 예, 같은 예. 거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예. 원장님. 네. 지금 한의원에서 그 네. 체질 검사 받으셨습니까? 그런 걸 못했어요. 예. 지금 병원에서 그 건강검진 그 위축성 위염으로 받았고 역류성 이렇게 식도염으로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예예. 예. 이게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꽤 오래됐어요, 원장님. 예. 역류성 식도염은 한 1년이 넘었어요. 예. 위축성 위축성 예. 위험은 이제 그 전서부터 그러고. 예. 그러니까 한 2, 3년 됐죠. 예. 그 전에는 소화가 잘 되셨습니까? 그랬죠, 원장님. 예. 소화도 잘 되고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이런 증상이 예. 아주 나타나가지고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아주.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어머님처럼 위축성 네. 위염이면 이제 위가 위축이 되면서 운동이 잘 안 되니까 지금 네. 위장에서 음식이 십이지장을 통해서 예, 위장이 이제 우리 믹서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음식이 들어갔는데 예, 암죽으로 만들어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예, 거기서 이제 예, 췌장에서 이제 소화효소하고 예, 영양분을 만들어서 소장에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를 하게 되는 건데 현재 이제 위장에서 위축성 위염이 되다 보니까 예, 식도를 따라서 식도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가슴 쪽으로 통증이 오고 가슴도 답답하면서 예. 등 쪽으로 지금 통증이 오고 그게 이제 어깨 쪽까지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이게 바로 이제 위장에서 역류하면서 예, 식도 쪽으로 역류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은 이제 예전부터 위장이 안 좋으면서 이렇게 위축성 위염이 오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오는데 지금 2, 3년 전부터 갑자기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때 특별히 좀 스트레스 받았거나 몸이 좀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아유, 많았죠, 원장님. 예. 제가 스트레스, 이제 예. 큰애가 결혼해갖고 예. 임신하고 아기 낳고 이거를 제가 다 막 옆에서 예.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예. 지금 1차적으로는 그 스트레스가 지금 문제인데 그 심적으로 이제 우울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네. 현상이니까 예, 이때 네.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먼저 제가 불러 드릴게 적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네, 준비됐어요, 원장님. 예, 향부자 6g, 부자 6g, 예. 6g. 예, 그다음에 복신 4g. 복친? 아, 예, 복신. 예, 정신할 때 신자입니다. 예, 복신 4g. 예, 그 다음에 감초 4g. 네. 예, 거기서 향부자는 약간, 예, 향부자는 예, 6g. 예, 그렇게 약간 초하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물을 700cc 넣으세요. 예, 물을 700이요. 예, 그렇게 하고 20분 정도 끓이면
예, 120cc 정도 나옵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역류성 식도염하고 위장 기능이 안 좋으니까 예, 하루에 이제 2번씩 하는데 그거를 예, 120cc 정도 나오면 하루에 이제 그걸 그 12시 전에 오전 중에 한 3번에 나누어서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잔 끓여서 12시 이후로 이제 저녁 먹기 전까지 3번에 나누어서 드세요. 네. 예. 3번, 하루 3번이요? 아니요, 예, 3번에 나누어서 드시면 됩니다. 예, 하루에 예, 이제 예. 2잔씩 드시는데, 예, 그걸 한 잔 가지고 3번씩 나누어서 드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예, 심호흡을 통해서 자꾸 숨을 내쉬는, 예, 호흡법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숨을 들이마시지 마시고, 복식호흡으로 해서 숨을 내쉬면, 우리 마음 쪽으로 이제 기가 소통이 되면서 내 의식적으로 산소호흡을 안 해도 숨을 내쉬면 산소는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에너지의 순환이 잘 되게 되고 이제 두뇌의 서큘레이션도 잘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그렇게 하시고 식사를 신경 쓰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예, 밥이 안 땡기면 식사 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꼭 새끼 하시면 지금은 이제 몸에 그 정신적으로 무리가 와 있기 때문에요. 음식이 좀 땡기면 드시고 음식이 안 땡기면 조금 지났다가 뭐 한 2-3시간 지났다가 그때 드셔도 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메니에르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일상생활에서 관리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 메니에르 증후군은 예, 림프액의 수분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염분의 섭취를 줄여야 되는데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예, 2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주게 되면은요 내 몸 안에 이제 수분이 배출이 되면서 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소 생소한 메니에르 증후군인데요. 빙글빙글 어지럽기만 한 게 아니라 귀가 먹먹하고 잘 안 들리면 건강에 적신호니까요. 이 메니에르 증후군을 의심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